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연일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 암살조에 내려진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건데요. 암살조의 첫 번째 임무가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두 번째 임무는 조국, 양정철, 김어준을 체포해 호송하는 부대를 습격한 뒤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보받은 암살 계획엔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일까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부부는 전쟁을 일으킬 계획이라도 세웠다는 걸까요? 놀랍습니다. 진실이 철저히 밝혀줘야겠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캠코가 뭘 하는지 알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캠.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캠.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치를 캠.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희망을 캠.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월 1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죠.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군의 꽁꽁 겨울축제 소식인데요. 잠시 후 영양군 권규범 체육팀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는데요. 내일 오후 4시죠. 표결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아무래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네. 명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분이 7분이고요. 예. 한 명만 더 오면 이제 8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고 내일은 아마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안 그러면 국민적 저항이 너무 커지니까. 그렇게 되면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찬성을 던질 가능성이 높은 분도 많고, 네. 아마 이제 친윤계에서도
차라리 탄핵을 당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보다 하야를 하게 되면 바로 즉시 이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탄핵을 당하게 되면 시간을 좀 벌게 되는 거거든요. 네.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 가면 본인이 다시 살아올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윤그룹도 뭐 찬성을 던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서 네. 통과될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찬성하겠다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힌 의원이 7명이고 또 네. 한동훈 대표도 어제 담화 이후에는 찬성으로 의견을 정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맞다고 보여져요. 네. 한동훈 대표도 찬성으로 돌아선 것 같고, 근데 물론 네.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의원이 아니어서 투표를 네.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숫자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네.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들, 네. 이분들 중에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도 예. 있거든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찬성을 던질 가능성이 있고 찬성표를 또 하나 지난번에 탄핵이 아니죠 계엄령 해제 결의안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 18명이 왔잖아요. 네.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 정도는 제가 볼 때 찬성으로 표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뭐 무난하게 네.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그룹도 어느 정도 그걸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피하지 않겠다 이런 네. 의도인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네. 이제 그 이후에 헌재에서 얼마나 빠르게 예. 이 문제를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관건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내일 아마 국민들이 더 많이 여의도에 아마 집결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의 향배가 결국은 국민의힘도 탄핵은 거스를 수 없다라고 네.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탄핵은 기정사실화고 윤 대통령은 피하지 않겠다라는 자세인데 여전히 정말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 또 담화를 보면 정말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고 반성이라든가 후회가 없다는 게 국민들께서 정말 답답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이제 물러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재에 가서 제가 어제 그 담화문 내용을 보면요. 네. 법리적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을 받을 때 내가 주장한 주장은 이런 주장입니다. 그걸 얘기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킬 목적도 없었고 내란도 아니다. 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명백하게 내란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회는 헌법이 보장한 그런 조직이에요. 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직인데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조직의 권능을 못하게 무력이나 완력을 통해서 막으면 네. 그게 내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고 국회 그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끄집어내려고 했던 네.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당연히 내란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본인은 이제 그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자꾸. 예. 그런 논리로 아마 접근을 해서 헌재에 가면 자기는 내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째 담화문은 거의 자기 예. 방어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변호를 한 것 같은 느낌? 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 가서 본인이 그렇게 다투겠다. 네. 이런 의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할 거지만 네. 지금 뭐 군인들 거기에 동원됐던 군인들이 전부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지시했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그랬고 네. 끄집어내라 그랬고 그리고 빨리 가서 150명 못 모이게 해라 이런 네.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다 한들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본인은 본인 혼자만의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혼자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부정선거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구구 유튜버들 주장하고 일치하고 있는데 너무 대통령이 구구 유튜버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유튜버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서 이제 어제 담화에 또 담아놨거든요. 네.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는요. 검찰과 경찰이 다 조사를 했어요. 고발이 네. 들어와서. 네. 근데 다 문제 없음, 무혐의 처분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한 거 검찰과 경찰이 두 군데서 조사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불법이 없었다. 선거 조작은 없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네. 본인이 검찰이 수장까지 했던 사람이 그걸 안 믿고 저런 주장을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네. 그리고 그 선관위 서버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뭐 보안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작년에 12주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3개월 되는 거죠. 네. 3개월 동안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두 기관이 3개월 동안 가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해킹 얘기를 했잖아요. 네. 북한에 해킹이 예. 있었다. 그 흔적을 못 찾았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네. 근데 아니 그거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나 있는 내용을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이 대통령이 그런 유언비어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동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체? 아니 공신력 있는 국정원, 그 자기가 정권 잡고 있을 때 국정원이에요. 예. 그 국정원, 인터넷진흥원 이 전문 집단이잖아요. 이런 데서 조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북한의 해킹 흔적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걸 안 믿고 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해서 네. 담화문에 넣는다. 그 자체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 네.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김어준 씨가 국회에 출석해 놀라운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를 네. 사살하려고 했다. 북한 군이 벌인 일처럼 꾸미려고 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예.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요. 예. 이 민주당이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보자가 뭐 정보사 요원도 한 명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그 제보자가 누군지를 좀 확인해서 예. 그 제보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네. 이제 북파 공작원들 부대가 있거든요. 예. 그 북파 공작원 부대가 정보사령부 예하에 있는데 그 부대가 원래 하는 역할이 북한에 침투할 때 인민군 복장, 북한 네. 군인 복장을 하고 들어가서 내부 소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보의 초점은 뭐냐면 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마치 북한군이 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금 주장대로 한다면 네. 이제 야당의 인사들 김원준 씨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고 네. 이러면서 북한군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흑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는 계엄을 선포했나. 네. 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빙성은 지금으로서는 확인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이제 자체 조사를 하니까 이걸 지켜보고 어떤 경우가 나온지를 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내일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정지가 될 텐데요. 직무대행은 누가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하겠죠.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물론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탄핵이 되고 나면 바로 한덕수 총리가 직무 대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네. 민주당도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네.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또 직무대행을 탄핵하는 거 예. 약간 이제 고민이 될 거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 좀 오랫동안. 왜냐면 국정이 너무 이제 그렇게 되면 다음 최상목 부총리가 최상목 부총리도 사실은 네. 계엄 그거 심의할 때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직무대행 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바로 표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일단 그 직무대행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내란죄 수사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받고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처벌받을 수 있고요. 네. 두 개는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네.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네. 형사소추로 하기 때문에 네. 뭐 체포도 될 수 있고 구속도 될 수 있고 이런 네.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왜냐면 지금 헌법 51조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전략을 피고 있냐면 예. 시간을 질질 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탄핵 심판은요. 네. 160일, 120일
안에 해야 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180이라는 하고. 네. 네. 그런데 이걸 더 끌려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탄핵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측을. 네. 그러니까 물론 직무는 할 수 없지만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형사 소송하고 탄핵 소추가 함께 진행이 되면 네. 헌법 51조에 보면 재판부의 판단이 이건 재판부가 재량권이에요. 네. 형사소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소추를 정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재판부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아마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형사소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을 좀 멈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1심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서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할 텐데 네. 저는 헌재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특히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지난번 안보다 좀 내용을 줄였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많아지면 시간이 길어져요. 네. 심리를 많이 해야 되고 증인들도 많이 불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계엄권 하나만 가지고 이건 내란이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돼야 한다는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네. 짧은 기간 안에 직무를 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탄핵을 시켜서 네. 대통령 선거를 빨리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올린 탄핵안은 내용이 상당히 심플하게 내란 관련된 거, 계엄 관련된 내란죄만 포함시켰다는 점, 그게 아마 민주당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문지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을 할 수 있어도 사회에 나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하는 위드 슬로우 스타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함을 잃어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가볼 만한 겨울축제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달 3일부터 영양군에서 제2회 영양꽁꽁 겨울축제가 펼쳐집니다. 영양군 권규범 체육팀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다음 달 3일부터 19일까지 영양군에서 제2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가 펼쳐진다고요. 이 꽁꽁 겨울축제 어떤 축제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양 꽁꽁 겨울축제는 1999년부터 20년간 운영된 영양무료 빙상장을 확대해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영양군의 겨울축제입니다. 25년 1월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스케이트, 썰매, 얼음열차 이외에 눈썰매장과 빙어 낚시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영양 무료 빙상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해 1회 축제가 있었는데 이상 기온으로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 축제가 줄줄이 작년에는 취소가 됐었는데 영양은 무사히 진행이 됐잖아요. 지난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죠? 예, 지난번 축제에 최초로 개최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3만 5천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와, 정말 엄청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올해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거고요. 제2회 꽁꽁 겨울축제 장소와 기간, 운영 시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영양군 현리 빙상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와, 기대가 되는데요.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빙상장에 또 썰매 타기 그리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운행이 되는데 얼음 낚시터도 운영이 된다고요? 네, 그 행사장이 위치한 현리 빙상장은 골바람이 불어와 매년 겨울마다 얼음 두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겨울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음 두께가 일정한 만큼 빙상장은 전국 최고의 빙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빙상장에는 스케이트와 얼음 썰매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낚시터에는 빙어 낚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양군에서는 빙어 낚시터를 크게 보강하여 1,000여 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가 있고 빙어 튀김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철 빙상장에서 썰매를 타다 보면 이렇게 또 스케이트를 타다 보면 추울 수밖에 없고 이럴 때 또 이렇게 빙어 낚시하면서 이렇게 군것질도 하고 빙어 튀김도 먹고 하면은 온 가족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얼음열차, 회전 눈썰매가 운행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조금 더 운행열차, 이 눈썰매, 얼음열차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네, 얼음열차는 빙상장에서 즐길 수 있는 열차형 놀이기구이며 회전 눈썰매는 동시에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회전형 놀이기구입니다. 특히 얼음열차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인기가 있어 금년에는 별도의 얼음열차 전용구역을 만들어 운행할 계획입니다.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저는 겁이 많아서 스케이트라든가 이게 썰매 타기 잘 못하는데 그렇게 얼음 빙상장 위에서 잘 못 걸어다니는 분들에게는 얼음 열차가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싶은데 눈썰매장도 운영이 된다고요? 네, 눈썰매장도 작년보다 더 크게 보강하여 어린이가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양 꽁꽁 겨울축제에 놀러 간 김에 영양을 둘러보고 싶은 분들이 꽤 계실 것 같거든요. 영양의 관광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가 개최되는 행사장에서 10분에서 30분 거리에 선바위 관광지, 아시아 최초 지정된 밤하늘 보호공원과 반딧불이 천문대, 전국 최대 규모인 자작나무 숲 등 천혜의 생태관광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선바위 관광지, 밤하늘 보호공원, 반딧불이 천문대, 자작나무숲. 그러면 그냥 영양 꽁꽁 겨울축제 간 김에 영양에서 며칠 묵어도 되겠네요. 네. 예. 제2회 꽁꽁 겨울축제 많이 오시라는 초대의 말씀과 함께 당부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전해주시겠어요? 네. 25년 1월 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제2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에서는 빙상장, 얼음 낚시터, 놀이기구를 운영하여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빙어튀김을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하여 축제장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꽁꽁 겨울축제에 참가하여 겨울의 정취를 만끽하시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양군 권규범 체육팀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난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 이 내용을 쫓아가는 것조차 좀 쉬운 상황은 아닌데요. 네. 지난주 토요일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 결과 예측에서 제가 지난주에는 통과될 것 같다라고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네.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내일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이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또 변수는 뭐가 있을지 그리고 만약 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루어질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쟁점 사항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시시각각 정말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오후 5시에서 4시로 지난주보다 1시간 앞당겨졌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200명이 채 되지 않으면서 3분의 2가 되지 않아 개표 자체가 되지 않는 표결 불성립이 되었는데요. 당시 야당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 이 표결에 참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보다 시간이 앞당겨진 건 이 탄핵을 앞두고 지금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대를 열고 있는데 지난주 아마 이 시국대 모습을 시민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으로 너무 많은 시민들이 인파가 몰려들면서 이 어두운 이 밤 속에서도 시민들의 이 몰려드는 속도나 이 인파들 때문에 이 우려도 예상되면서 야권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빨리 이 탄핵 표결을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앞서 어제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좀 바꿔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국민 담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표결을 좀 재촉하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면서 예정대로 내일 이 토요일 오후 4시에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 자체에 불참을 했는데요. 내일은 좀 상황을 저희가 다르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주보다 늘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처음부터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던 안철수 의원, 또 이 중간에 이 표결 중에 들어온 김예지 의원, 그리고 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던 김상욱 의원이 공개적으로 어제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오늘은 이 국회의사당 입구에서 이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참여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또 시작한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국민의힘 소속의 조경태 의원, 김재섭 의원, 진종호 의원, 한지아 의원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찬성표를 던진다, 반대표를 던진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표결에는 무조건 참여하겠다라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또 5명 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 표결 자체는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어제 통과됐던 이 내란 특검법과 이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기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재석 의원 283명 중에 찬성이 195표, 반대가 86표, 그리고 기권이 2표였는데 이 내란 특검법이 그래서 통과는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기는 재석 의원이 282명, 찬성이 195명, 반대가 85명, 이 기권이 2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좀 의아할 부분도 있는데요. 아니 국회의원 재석 의원이 300명인데 왜 재석 의원이 특검법을 통과할 때마다 인원이 바뀌고 300명이 채 안 되는가 했을 때 지금 국회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일부는 본인이 국회에 출석했다라고 하는 출석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이 출석은 확인이 안 됐지만 사실상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기권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라서 이 당론으로 지난주와 같이 표결 자체를 막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라는 이 관측이 좀 지배적입니다. 네, 당론으로 표결 자체를 막는 건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또 여당 내 분위기는 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약 30분가량 했었는데 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직전에 그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국민 담화 이 직전에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를 새롭게 선출하는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원내대표에 출마했던 이 권성동 의원이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소식을 보고 아니 갑자기 이거 왜 이래? 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깜짝 놀라는 장면이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생중계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걸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나 담화 사실 자체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담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 담화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에 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출당이나 제명을 논의하겠다 강하게 좀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총 투표수 원내대표 선거 결과 이 106명 가운데 72명이 권성동 의원을 지지했고 이 김태호 의원은 34명의 지지만 받게 됐는데 사실 이걸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좀 공천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이 의원 숫자가 72명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행동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 34명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들어갔을 때 34명 가운데 이 절반 정도만 찬성을 하더라도 기권표가 어느 정도는 포함되더라도 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사실상 이게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나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따져보겠다. 내란죄도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쟁점을 다투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담화 내용 중에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 목적이 없었다.
이게 내란죄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이 국헌 문란죄,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인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왜 평일 저녁에 했겠느냐, 주말에 했지. 그리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도 없었을 뿐더러 이 2시간 만에 끝난 계엄령이 어떻게 국헌을 문란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법적인 쟁점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런 내용은 뭐 당연하게도 쉽게 좀 반박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의원 내부에서도 탄핵으로 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박하겠다는 의사로구나라고 좀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다만 국민에 대한 사과는 시작할 때 딱 한마디만 했었고 나머지 29분 정도는 본인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본인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했던 한동훈 대표 중심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역행하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직무 정지를 시키려면 방법이 탄핵밖에 없어지면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탄핵 찬성에 참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표결에서 작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됐던 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이 징역 2년형 의원직 상실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한 명 정도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오늘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승계가 바로 이루어지면서 일단은 야권표는 192명으로 여전히 유지하게 됐고 이 국민의힘의 8명의 이탈표만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 가결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8표만 있으면 된다.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탄핵 찬성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그 다음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헌정사상 탄핵이 이루어진 것이 2번 있었는데 이 가까운 시기였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이후의 과정을 이 국민들께서도 지켜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가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국회법에 따라서 소추 의결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이 탄핵안을 심판해달라라고 하는 이 정본을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 재판을 할 때 검사 역할을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정청래 의원이 이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한부 보내고 또 이 탄핵소추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한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의결서가 송달되면 받게 되면 이 국회법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가 되고요. 만약 임명된 공직자라면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임명권자가 사직원을 받거나 사표를 받거나 해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외에는 장관이나 법관이나 검사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기 전에 본인이 사직하거나 해임시키게 되면 탄핵까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명한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해당되지는 않아서 이 본인 스스로 하야할 거냐, 하야할 수 있느냐, 이 법적인 쟁점이 있긴 한데, 뭐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이 헌법 제71조에 따라서 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행사하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법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그렇습니다. 국민이. 국민들이 헌법 공부, 법률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제 133조, 제 72조 이제 우리 국민들도 다 외우게 됐는데요. 자, 네. 그러면 그다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헌법재판관이 현재 6명이죠. 이것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속도가 문제인데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직무정지됐었던 기한이 2달, 60일, 박근혜의 경우에는 90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는 내용만 보면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뭐 심리하거나 결정하는데 시간이 길게 걸리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변수가 바로 이 헌법재판관의 구성인데 헌법재판관이 원래대로라면 총수는 9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국회가 추천했던 헌법재판관 3명이 임기를 만료하면서 동시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2달째 공석인 상황인데 한동안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명이 없어서 심리 자체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없다고 심리 자체를 안 하면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니까 6인으로도 심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진행을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당시에는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이를 좀 환영했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이 절차 과정 가처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6명의 헌법재판관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와 이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만약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6명이 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9명이 있을 때 6명이 찬성하면 6명 찬성, 3명 반대하더라도 이 탄핵 결론이 나는데 6명 재판관만 있어서 1명만 이 탄핵 반대 의견을 내도 탄핵은 물 건너가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시 복귀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야당 역시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을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2명 추천했고 이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한 상황인데 후보자 청문회를 또 열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달 말경에는 후보자 청문회 열고 오는 30일 해를 넘기지 않고 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계획인데 여기서 문제가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결과를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 절차 자체를 좀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우선은 야권에서는 야당 추천의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이라도 빠르게 선출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에는 이 국회 3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통과돼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원래 하는 건데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만약 맡게 된다면 재판관 임명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은 현재 분위기상 크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건 역시 국민의힘에서 시간 지연을 할 여지는 여전히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탄핵 소추안 표결 내일 어떤 의미를 가질지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아마 국민들께서도 대부분 청취자분들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담화를 보고 여전히 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 본인의 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빠른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하는 헌법상 유일한 절차가 이 탄핵 소추안 의결입니다. 이 부분은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의 양당제의 한 축을 이루는 축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상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내일부터 조기 대선의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됐다. 여야 할 것 없이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안감 해소, 양당제 한 축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